과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우리를 정말 미미한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저는 다중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계와 멋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먼 곳의 별들과 은하들이 그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퍼즐의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는 개념이죠. 이제 정말 작아지는 느낌이네요. 다중우주와 평행우주 이론은 과학현실과 공상과학 소설의 경계에 놓여있는 이론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런 것에 대해 듣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일반적인 대답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과학계에서도 꽤 큰 논쟁거리입니다. 양측에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있죠. 닐 드그레스 타이슨 대 라이너스 폴링과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요. 네, 유명 인사들이긴 하지만 그저 농담입니다. 만약 다중우주가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편에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는 다중우주에 관한 상당히 훌륭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후에 그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나요? 자, 아직 다중우주나 거울우주가 무엇인지 확실히 모른다면 편을 고를 수가 없겠죠? 거울우주가 뭔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쁘게 비칠까봐 염려하지는 마세요. 그럼 기본부터 시작해봅시다.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인류에게 알려진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우주가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즉, 유일 우주론이죠.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이란 지구, 은하, 마인크래프트,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1954년 어느 날 휴 에버렛이란 이름의 프린스턴 대학원생이 다중우주 이론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우주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고 각각의 분열이 개별적인 우주가 된다고 믿었죠. 이는 현재 다중세계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다중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에버렛은 그중 한 명일 뿐이죠. 자, 그의 이론은 어떤 걸까요? 계속 분열되는 차트와 비슷하다고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을 내렸을 때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대학에 들어갈 때 저는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문학을 좋아했지만 영어와 글쓰기를 아주 좋아하기도 했죠. 저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천문학을 택했다면요? 감마선 망원경을 사용하면서 저만의 복잡한 이론을 생각해냈을까요? 다중세계 이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현재 그 다른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다중우주에는 무한한 수의 나와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오늘 아주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어쨌든 획기적인 이론에 대한 휴 에버렛의 논문은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인상적이었지만 그 당시 과학계의 거물들에게는 여전히 너무 급진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자들은 계속 그 이론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버전을 추가하고 현재 우리는 이 다중우주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수많은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마치 거품 같아서 서로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단지 그런 종류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주가 서로 겹겹이 쌓인 종이처럼 보이는 모델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상이 가지 않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합시킨 이론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의 새로운 우주 종이를 더하고 그렇게 쌓인 것이 작은 거품 속에서 떠다니는 많은 것들 중 하나일지도 모르죠. 아, 머리야. 정말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이론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끼리 둘러앉아 자, 이것 좀 봐. 우주가 말이지 마치 거품 같다면 어떨까? 그거 참 끝내주는 생각이야, 친구. 라고 말한 결과물은 아닙니다. 이 물리학자들은 실제로 그를 증명하는 수학 방정식을 갖고 있죠. 이론적으로나 서류상으로 다중우주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적어도 아직은요. 그렇다면 우리 세계의 평행 버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 우주의 어떤 특징은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특징은 같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지구의 평행 버전은 풀, 나무,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특이한 점은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약간 다를지도 모릅니다.
대기 중의 원자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빛을 반사할 수도 있고, 푸른 오렌지색이고 하늘은 초록색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는 새들이 우리 세상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서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마치 깃털 없는 작은 공룡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을 수도 있죠. 저도 평행 우주에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세요? 아래에서 알려주세요. 어쨌든 이런 세계로 여행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들이 실제로 진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과학은 추상적인 것을 물리적으로 만드는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예를 들어 테네시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연구원들은 현재 거울 우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세계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요. 그럼 계획은 뭘까요? 이 아이디어는 15m 길이의 터널을 통해 매우 강력한 자석을 지나 끝에 있는 벽으로 아원자 입자들을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입자들 중 일부가 반대편으로 본래 모습의 거울 이미지로 나온다면 그것은 과학이 어마어마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석 때문에 뒤섞인 작은 입자들이 벽의 반대편으로 나오는 것이 다중 우주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꾸며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천문학과 천체물리학을 전공한 다른 버전의 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이에요. 이 실험은 입자의 거울에 비친 사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리고 주전자, 아니 주전자는 말고요. 어쨌든 우리 몸 안의 세포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것들의 사본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자신의 복제품이 평행 우주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계가 15m 터널로 발사되어 벽에 부딪혀 파괴되었을까요? 아마도요. 이론적으로 몇몇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시작한 빅뱅이 두 개의 우주가 충돌하여 새로운 우주를 형성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 방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셨나요? 저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무한한 우주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멋지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내린 모든 결정이 새로운 실마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외식을 할 때마다 그랬듯이 잘못된 메뉴를 선택했다고 느낄 때 후회를 덜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친구야, 네가 주문한 게 더 맛있어 보여. 아, 까르보나라를 시켰어야 하는 건데. 농담이고요. 이 발견의 의미는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평행 우주는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요소와 물리학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는 의학이나 다른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우리 우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우주로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구온난화, 50억 년 후에 태양이 다 타버리고 그런 문제들요. 유튜브가 안 된다거나. 하지만 그곳에 어떻게 갈 것인가가 진짜 문제죠. 어떻게 다른 우주로 여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론 물리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웜홀이 있어요. 복잡한 얘기를 단순히 하자면 가장 흔히 설명에 사용되는 방법은 시공간을 양쪽 끝에 구멍이 뚫린 종이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직진하는 대신 종이를 구부려 두 지점 사이에 터널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거대한 우주 지름길이 형성됩니다. 두 우주 사이에도 같은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망시키려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우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시다. 오렌지색 풀과 공룡 새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죠. 웜홀 비행기 내비게이터에 주소를 입력하면 될까요? 여기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낼 수 있도록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우주로 어떻게 여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티븐 호킹의 이론이 있습니다. 블랙홀에 뛰어들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는 블랙홀 자체가 여러 우주를 연결하는 웜홀일 수 있다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귀한 불능 지점을 넘어서자마자 스파게티와 될 텐데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론일 뿐이에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우주 사이를 옮겨 다니는 것이 공상과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기억하세요. 홀로그램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확실히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렇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다른 우주로 떠나지 마세요. 2,000개가 넘는 영상으로 가득 찬 우리만의 멋진 다중 우주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